자, 초보자를 위한 주식 강의 이번 시간은 수급하고 자금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급 이야기는 언제 했었냐 하면 좀 전에 했었죠, 하기는. 네. 그 수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어떤 때는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테마주 얘기할 때 계속해서 네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예, 그렇게 설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잊어버리니까 좀 각인을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수급하고 자금 흐름은 되게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일 거예요. 수급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금 흐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실 건데, 자, 수급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개인 투자자는 혹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뉴스 때문에 빠졌다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 차트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주가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으로 붙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샀느냐, 누가 사들이고 있냐, 매수냐 매도냐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의 이동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 예,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기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기계적인 움직임은 뭐예요? 상승하고 하락하고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어떤 뉴스도 아니고요. 그 회사의 건전성이나 아니면 실적도 아닙니다. 실적과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로 그러면 이것을 원인이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실적이 직접적으로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면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수요와 공급, 수급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죠. 네, 매수와 매도예요. 기본적으로 매도보다 매수세가 강하면 오르고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면 내리는 거예요. 그거죠. 네. 수급은 뉴스보다 빠르고 어떤 때는, 그죠? 뉴스가 물론 수급을 수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결국은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예요? 수급이 뉴스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차트보다 깊다. 이 얘기는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차트는 뭘로 만들어져요? 가격의 흐름과 거래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그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와 거래량으로 만들어지는 게 차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평선은 그 다음이고, 네, 항상 누군가 설명할 때 이평선을 원인처럼 설명하죠. 이평선은 절대로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올라갈 겁니다라고 예측하는 건요, 그냥 그래왔던 패턴을 읽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선후의 관계라고 하면 그건 좀 다릅니다, 얘기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이 가장 오해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잘 모르신다는 얘기 한마디로 수급은. 자, 시장 참여자 세 종류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한 페이지에 넣었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좀 작아서 못 넣었어요. 개인 투자자는 정보 반응이 매우 빠르죠. 뉴스가 떴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겁니다. 혹은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격 매수가 잦아요. 대세가 결정되었을 때 그것에 올라타려고 하는 성향들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변동성이 취약해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르르 몰렸다가 우르르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변동만 생기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기죠? 손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기관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분할 매매를 하고요. 실적하고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지켜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조정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예, 중기 시계다. 예, 중기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세 번째 외국인 투자자 보고 얘기합시다. 외국인 투자자는요 환율, 금리, 지수 중심이고 대형주 지수 영향력이 매우 크죠. 대형주를 움직이잖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물론 기관도 요즘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도 힘이 많이 세졌기 때문에 특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는 되게 큰 돈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해외 자금, 해외에 벌써 한 3분의 2 정도가 나가 있고 3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방향성이 있는 자금이다. 그래서 주가는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과 개인의 추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뉴스의 영향은요? 뉴스의 영향은 개인한테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뉴스가 나올 때쯤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기본에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은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크기를 증폭시키는 건 개인이에요. 자, 수급을 오해하면 생기는 대표적인 착각들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오른다.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하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 그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때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어떤 저기를 사들인다, 종목을 사들인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방향성들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되게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익 실현을 해서 걔네들은 정보하고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요. 되게 쉽게 농락할 수 있어요. 개인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익을 얻어서 차익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이 샀으니까 안전하다. 기관도 손절하고 교체하고 합니다. 왜요? 기관도 뭐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나 개인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왜요? 손절 안 하면 크게 당합니다. 담당자들 목이 날라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더 날 것 같은 종목으로 교체도 합니다. 하나의 매매 주체인데요.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죠. 세 번째로 개인이 사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안 되고 개인 수급도 초입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는 거의 뇌동매매라고 부르고 아니면 추격매매라고 부르는 형태로 조금 비합리적인 매매 성향들을 갖게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초반에 어떤 트렌드를 형성시킬 때는 개인들의 참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급이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라는 것이 주로 여기서 수요를 얘기합니다. 언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급은 뭐예요? 시장에 사러 들어오는 사람, 팔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얽혀 돌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량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 있는 수급과 의미 없는 수급이 있는데 요거는 뭐 현상적인 문제라서 얼마나 길다, 장기다, 단기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기준에서 볼 거냐는 사실상 조금씩 다 다르긴 달라요. 자, 의미 있는 수급은 여러 날에 걸친 지속적인 순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속적인 순매수는 뭘 가져와요?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요. 일단은 떨어질 때도 순매수가 있다. 그거는 떨어질 때 순매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가격을 지지해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주가 조정 시에도 매수 유지인데 이게 이제 지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얘기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살짝 오르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형성하는 것 같으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매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수급은 하루짜리 급등 급락입니다. 뉴스가 딱 터지면서 하루에 쫙 올라가요. 그러다 다음날 급락합니다. 급락이 아니더라도
급락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조정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뉴스 직후의 단기 매수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수요니까요. 그리고 거래량 급증 후에 소멸하는 그런 수급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세별로 수급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이 선행하고 기관이 추종하고 개인이 후행하면서 쫓아가서 추격 매매를 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사실 외국인이라는 게 기관하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개인이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라고 돼 있죠. 네. 저점 매수 시도한다라고 돼 있을 때 요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개인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시나리오가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매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 바닥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박스요. 네. 기관이 단기 매매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추세들이 조금 보였었는데, 예, 기관이 단기 매매하고 외국인이 관망하는 형태로, 예, 그거를 개인이 받아주거나, 예, 개인이 조금 사들여서, 예, 저기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기관이 받아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돼야 사실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이제 보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박스권이 유지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박스권일 때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원인과 결과가 때로는 이게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라고 하는 것은 장이 먼저고 행동들이 나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승장은요, 외국인 선행하고 기관이 추종하고 개인이 후행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야 상승장인 거예요. 보통은.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를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승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네. 외국인이 선행한 사들이고 기관도 사들이고 그리고 추정 매매하고 개인들이 이러면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되시는 거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매하면서 물량을 풀어. 그럼 개인이 사들여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수급을 투자 판단에 쓰는 올바른 방식이 있습니다. 수급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판단 보조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수급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게 신호가 오는 거구나라는 보조 기호로 사용하시면, 자, 올바른 질문들은 뭐냐면, 이 회사,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좋은 재무와 좋은 사업 영역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를 더 넣으신다라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테마가 어떤 현황인가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이 따라오고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하고, 만약에 수급이 빠졌을 때, 수요가 빠졌을 때, 특히 매수가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만 보고 산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차트만 보고 수급만 보고 산다, 이러면 추격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기 쉽죠. 위험하고. 근데 수급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타이밍을 실패하는 겁니다. 수급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법들은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수급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봅시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3에서 5일 이상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 시에도 순매수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과열되지 않았다.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펀더멘털과 테마를 기본으로 하되 이런 수급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조건들이 겹쳐 있다 이러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고, 자,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증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즉시 매수는 하지 않되 관심 종목으로는 편입하고 즉시 매수는
지양해 주십시오. 아직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주가는 돈의 이동이 만드는 결과예요. 실은. 그죠? 누군가 수요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 공급을 한다 하는 면에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수급은요, 이유보다 빨라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수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리고 누가보다 지속성으로 누가 수요를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장세별로 수급 해석이 다르다. 혹은 수급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장세가 달라진다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수급은 보조지표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지 주 목적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들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할 때 수급을 보고 그 조건을 시그널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